안녕하세요. 마인드너지 아가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진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바닷속 풍경을 골랐습니다. 먼저 1편 시리즈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격려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그럼 그렇지. 당연히 트통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곧 나타날 거다라며 아주 통쾌하고 기분 좋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냉정과 열정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통께서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를 내려왔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흘리시는 분을 보고 과연 그 모습을 트통이 보시면 감격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트통이 서운해하시진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모든 상황이 다 통제하에 있고 느긋하게 팝콘만 먹으며 그분의 승리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을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코끼리 중에 대장 코끼리를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몸의 상처가 제일 많은 코끼리를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늘 계속되는 외부의 공격들로부터 코끼리 떼들을 지키기 위해 매번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그 몸이 늘 상처투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시리즈의 10부작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늘 나쁜 이미지로 매도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미국 대선이 있던 작년 11월 3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포악하게 생긴 한 포주가 젊은 청년의 목에다 두꺼운 쇠 목걸이를 채우고 채찍을 휘두르며 마치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게 하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나 짐승 취급하며 사람들 보란 듯이 떠들썩하게 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 바빴고 아무도 그 포악한 포주에 맞서 그 청년을 풀어주려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꿈속에서 힘없고 나약한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나왔고 그렇게 땅을 기면서 참혹하게 쇠목줄에 질질 끌려가는 그 청년과 포악한 포주의 뒷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모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다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처럼 저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며 지난 상황들을 확인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오셨던 걸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어떤 짐을 지고 가는지 내가 아는 한에서라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지고 가는 거랑 커다란 쌀 가마니 몇 포대기를 이고 지고 가는 건 그 둘의 무게 차이가 너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상의 주제를 선정할 때면 이것이 색다르고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내용을 전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님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유리할 것인가 아닌가를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전략적으로 숨기고 싶으실 때는 같이 속아주고 또 같이 모른 척 해주는 게 그분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내용은 내려놓습니다. 싸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내 호기심을 미리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지난 영상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어떤 건에 대해서 사인을 했냐고 그분께 계속 추궁하자 트럼프 대통령님은 여러 차례 그 기자에게 되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 대신에 이 자리에 있다면 사인을 하겠소 안 하겠소? 이렇게 기자와 수차례 동일한 질문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당신이 그렇게 쉽게 사인한다면 당신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매번의 결정에는 엄청난 고민과 고뇌가 따른다는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번 백신 관련 건도 그렇습니다. 몇몇 분이 오해하시지만 저도 그쪽 관련 정보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의주시하고 또 보통 사람 이상의 정보를 수집해서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채널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많아서 채널 보호 차원에서도 깊이 다루지 못할 뿐입니다. 몇 가지만 나누어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빨리 백신을 발표하는 바람에 반대쪽에서는 계획한 대로 넣고 싶었던 무언가를 넣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충분히 임상을 거칠 시간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100% 의무화하려는 저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간단히 판단해왔던 것들을 그분은 엄청나게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큰 중압감을 안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시팩 관련 사례를 든 이유는 다른 큰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뜻이지 그분의 의중을 의심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체 큰 그림과 그리고 반복되는 저들의 패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1편에서 미국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 같지만 더 중요하게는 언어, 특히 법적인 용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해가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이나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종교통합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원래 작년에 큰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국제조약 즉 트리티를 사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알려도 대부분은 트리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친목 모임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를 들면 리스본 조약은 EU의 헌법적 의미를 지닌 문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에 영어 즉 언어 관련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5개 국어가 EU 공통언어였는데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영어를 공통언어에서 빼는 대신에 영국의 정통언어와 문법이 조금 다른 일종의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라는 구실로 조금 변형된 형태의 영어 문법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어 하나가 바뀌면서 법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일반인들 눈에 뻔히 보이는 방법으로 공격해오지 않습니다. 저들을 부패한 엘리트층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나 혹은 법체계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면 그들의 의도나 그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매일같이 거리에 나서는 청년들이 참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저들 엘리트들과 싸우려면 충분히 학습하고 또 판세를 분석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서 거리로 나서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1년 365일을 거리에 나가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각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전략들을 매번 효율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리즈 영상에 대한 피드백으로 돌아가서 현 상황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인 팝콘각으로 결론 내는 시각들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게 저희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전체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아이들이 유괴되었고 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인권이 유괴된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비유로 제 생각을 전할 때가 많아 주위에서 저를 비유공주라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유괴되었을 때 어떤 선한 이웃이 내게 와서 그 아이를 옆 동네 파출소에서 봤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안심하고 잠을 청할까요? 그 이웃이 평소에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허튼 말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두 다리 다 뻗고 바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대신에 혹시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확인하려고 한달음에 파출소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던지 아니면 최소한 그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냉정과 열정이라는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제가 희망회로 파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검증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확인 과정의 필요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댓글에서 트통이 곧 돌아오면 비탄감이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라고 전해진 것은 결코 아닐 텐데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섣부른 결론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들 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절망했다가 희망을 찾게 되셨다면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다 이겨놓은 싸움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결론으로만 귀결된다면 제 다큐멘터리 영상이 그냥 또 하나의 쫄깃쫄깃한 영화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넷플릭스에 이미 많은데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 유튜버가 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단지 유튜브를 소통의 통로로 사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의 귀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10부작 시리즈가 단지 기분이 좋아져서 좋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오시는가 그것만 알고 싶은 게 주된 이유라면 저는 지금 무언가 싱크가 잘 맞춰지지 않은 수레바퀴를 타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10부작을 멋들어지게 만드는 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의 주춧돌이 된다면 기꺼이 제 피와 땀을 다 쏟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시는 거라면 저는 청지기로서 저희 시간과 에너지를 제대로 된 곳에 쏟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제도로나 법률로 악한 사람을 자동적으로 착하게 만들 수 없기에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계주 달리기에서 누군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그 한 사람만 계속해서 달리게 할 수 없듯이 미약하나마 분명히 우리들이 스스로 해야 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 할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댓글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시점에서 시리즈 이외에 꼭 나누고 싶은 영상이나 생각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시리즈 영상에 다큐멘터리 같이 볼거리가 많거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저를 계속 사로잡고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다른 필명으로 에세이 글들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시곤 했는데 그 글을 쓰기까지 5번에서 10번은 제 머릿속에서 썼다 지웠다는 반복하며 이야기를 먼저 풀어갑니다. 제 머릿속에서 먼저 책 몇 권 분량을 써나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생각을 품고 있지 못하고 글로 토해내야겠다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그때 글을 쓰면 비로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글이 나옵니다. 적어도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제일 잘 담아내는 글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참 불친절한 유튜브라 생각됩니다. 정해진 방송 시간도 없고 이 편 빨리 내놔라 해도 이런저런 댓글만 달고 아직 안 올리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한두 편의 영상을 더 올리고 조회수를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제 열정과 에너지를 제대로 녹여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시리즈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업로드 시기나 혹은 순서 변경 또는 다른 영상들에 대한 편집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고려하고 있으니 저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특통에 대한 애정이 넘쳐 행여나 섣부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불편해서 어떤 편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근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미리 다루지 않고 다음 편에서 합쳐서 전하는 식으로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새롭게 조사한 정보를 나눈다 해도 모든 역사나 모든 상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 이름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볼 거리들, 즉 생각의 넛지들을 넌지시 보여드리는 게 저의 주된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비타민을 사거나 혹은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비타민이 내 몸속에서 효과적으로 흡수가 되어야만 비로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과정에서 무대에 선 누군가와 그 반대쪽에 앉은 방청석의 위치가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서로 고민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곳이 서로를 통해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